좋은 선생님이다. 네,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어, 키팅 선생님은 웰튼 아카데미의 억압적인 교육 방식에 지친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기존의 꽉 막힌 가치관에서 벗어나 삶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배경사회는 획일적인 교육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키팅 선생님의 교육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었습니다. 어, 키팅 선생님의 교육 방식은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느냐의 기준에서 벗어나 올바른 인성과 다양한 가치관을 정립시킨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에서는 일단 키팅 선생님의 수업 자체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줄 수 있는 수업이고 또 웰튼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교육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점에서 높게 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 교육까지 해줄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교육의 의미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셨거든요. 혹시 반대 측에서 질문하실 거나 의의 제기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그 전에 우리 반대층 입론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론 먼저 할까요? 네. 네. 잠깐만요. 네, 시작하세요. 네. 우선 저희는 좋은 선생님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교사의 역할이 다양한데, 존 키팅이 학교와 논의하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혼란스러움을 가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수업, 자신의 이상만 실현하고자 했고, 그리고 존 키팅이 닐에게 조언해준 해결책은 그냥 아버지에게 얘기하라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무 하나의 해결책만 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끝인가요? 네. 네. 반대 측에서는 잠깐만요. 줌이 시간이 다 됐대요. 벌써로. 시간 제한 없다고 뜨던데? 응? 시간 제한이요? 네, 시간 제한 없대요. 업그레이드 거기가 돼가지고. 아, 진짜요? 이게 줌을 처음으로 하면은 2번인가는 그게 없어요. 좋다. 그럼 계속 할게요. 반대 측에서는 일단 존 키팅 선생님이 학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그런 수업을 했다는 게 아이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지가 있었다라는 거였고, 또 현실과는 조금 고려되지 않는 너무 이상적인 수업이 아니었나 하는 거였고, 또 닐에게 조언을 해줄 때에도 너무 한 가지만의 조언을 해준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각 측에 대한 입론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는 찬성팀이 입론한 거에 대해서 반대 측이 좀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시간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멈추고 한 질문에 대해서 한 2분 정도 시간 드려도 될까요? 질문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나가지 마시고 그냥 화면만 꺼주시고 화면이랑 소리만 꺼주시고 카톡으로 얘기 좀 잠깐 하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들 이제 다 하셨네요. 일단 처음에는 찬성 측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먼저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할까요? 네. 네. 그럼 아까 주장에서 그 존 키팅 선생님이 기존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올바르고 새로운 가치관을 적절하게 심어주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러한 혁신적인 방법, 기존 획일성에서 벗어나 그러한 부분들에선 되게 동의하는 바예요. 되게 존 키팅 선생님으로 인해 아이들이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또 또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그 존 키팅 선생님의 그 교육 가치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닐에 초점을 둬서 저희는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 기존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으로 닐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했죠. 상현이 오빠, 근데 그 마이크 조금만 떼고 해주실래요? 다들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오. 일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닐이 키팅 선생님의 교육을 받고 이제 연극이라는 새로운 시도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진보적인 도전들을 하게 됐죠. 하지만 그 책에서 결국에 닐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닐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획일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렇지만 다시 획일성이라는 기존의 획일적이라는 벽에 다시 부딪혀서 극단적인 자살이라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존 키팅 선생님이 적절하게 그 교육 환경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주변 여건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학생들과의 적절한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학생들을 그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들어준 건 맞지만 적절한 소통 획일성이라는 벽에 부딪혀 일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찬성 측 한 분이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바로 대답을 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그 키팅 선생님께서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과 적절한 소통을 하지 않아서 닐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너무 답변이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네, 아까 그 반대측 입론하시면서 존 키팅이 해준 조언이 아버지에게 그 말 하나는 하나의 해결책만 줬다. 이거랑 되게 연결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키팅 선생님이 대답이나 소통을 제대로 안 해줬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학생들과 적절한 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교장 선생님께 신문사에 장난으로 편지를 썼을 때나 뭐 그럴 때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었고요. 일과의 1대1에서 1대1 대화도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한 거는 그 상황에서의 최선의 조언이었고 닐의 죽음은 닐이 선생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완벽한 대응을 해주지 못했던 게 아닐까. 닐이 만약에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했다면 선생님은 아마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을 얘기를 해주거나 닐과 함께 아버지한테 가주거나 하면서 선생님께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닐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결론은 닐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선 불가항력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찬성 측에서 그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나요? 잠시만요. 네. 시간 잠깐 드릴게요.
제가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정확히 결국 닐의 거짓말 때문에 선생님이 도움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질문했던 내용은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조금 어떤 환경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건지 좀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환경은 학교의 분위기를 하는 거였어요. 교사의 역할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당연히 지식을 전달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인성도 지도를 해야 하고, 상담자이자 이제 관리자 역할까지 해야 돼요. 그 이상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 하나가 관리자의 역할인데, 관리자 역할이 학생 개인 상담과 이제 학부모 면담과 같은 일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 면담 같은 경우는 닐이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데 이럴 경우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그런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계를 조금 조성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제 학교가 굉장히 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선생님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럴 경우 이제 교장과 선생님이 소통을 통해서 그런 가치를 조금 조율할 수 있을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학교는 학교대로 그리고 키팅 선생님은 키팅대로 자신의 가치관만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아이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주었다고 저희는 조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 다시 한번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다시 반대측 대답 들어볼게요. 음, 찬성 측 이제 준비되셨나요? 대답을 해주세요. 잠시만요. 네. 어, 굉장히 맞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학교의 분위기나 뭐 교장 선생님과의 그런 조율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그 책 속에서 교장 선생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조금씩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랬으면은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이 약간 확고하셨을 거예요. 확고해서 그 교장 선생님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올바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강했던 것 같고요. 그 교사의 역할이 여러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지식 전달이나 뭐 상담이랑 개인 관리자 역할? 그런 관리자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닐이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했다면 잘 수행해 주지 않았을까. 그 가치를 조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키팅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아니다, 나쁜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혹시 추가적인 질문 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는데, 약간 시간상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이 있나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반대측에서는 입론을 할 때 키팅 선생님이 학교와 합의되지 않은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혼란을 주었다. 또 너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수업이었다라고 입론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 측이 질문을 조금 해주세요. 아, 너가 말할래? 수미야, 내가 말할까? 내가 말할까요? 그래? 네. 아까 입론하실 때 존 선생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존 선생님이라는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생각은 교사의 역할은 다양한데 잠깐만요. 좋은 선생님이란 일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에게는 학생을 자율적으로 가르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현실적인 부분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도 일리는 있지만 선생님이 수업이 건너뛰는 한이 장면이 괜찮아! 할 수 있어! 천천히 해도 돼요. 너무 긴장하지 긴장해가지고. 말고. 음, 어, 네, 저희는 네, 좋은 선생님의 기준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선생님의 교육으로 토드라는 인물이 초반에 조용하고 자신감이 없는 인물에서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낼 수 있는 변화를 보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 장면에서 몇몇 학생들이 책상에 올라가서 키팅 선생님에게 캡틴 오마이 캡틴이라고 하는 장면을 보고 대표적으로 보이는 토드를 제외하고서도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교육에 긍정적인 변화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네. 네. 근데. 근데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찬성 측에서 반대측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졌거든요. 반대측이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찬성 측에서 생각하는 선생님이란
학생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다. 또 그 책에서 나왔다시피 토드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이 그 키팅 선생님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온 걸로 봐서는 키팅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조금 드리고 반대측 변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반대측에서 모여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시면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해요. 네, 그러면 잠깐만 한 2분 정도 시간을 가질게요. 8시까지. 3분. 3분? 네. 네, 3분 드릴게요. 네. 찬성 측도 거기에 관해서 답변을 해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할 게 있는지 지금 미리 생각해 주셔도 돼요. 또 둘이서 통화하면서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해도 네. 돼요. 근데 지금 8시잖아요? 네, 7시에 시작했는데, 조금 오래 걸리죠. 네, 토론이 조금 너무 음, 길어지는 게 아닌가. 음, 다음 토론을, 음, 어, 알겠어요. 다, 그러면 시간 조율을 조금 네, 해볼게요. 네. 네.
반대쪽 이제 돌아오세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 선생님의 정의를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로 정의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 가르치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교사도 아니고 그리고 학생들만을 위해 준다고 해서 또 좋은 교사가 아니죠. 그리고 좋은 교사는 정의가 되게 어려운 게 우리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에 대한 이미지, 교사상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키팅을 두고 과연 좋은 선생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는, 좋은 선생님은 교사의 역할을 두루 다 평균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어야지 좋은 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잘 가르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국가가 정한 틀 안에서 잘 획일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담도 잘하고 아이들을 위해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을 좋은 교사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고, 그리고 교사는 자율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여기서는 뭐 동의를 합니다. 교사의 자율성이 우선이 되어야지 어떤 교사의 전문성도 최대한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은 저는 웰튼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웰튼은 명문 사립고잖아요. 미국은 사교육이 없는 나라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우리나라에선 돈 많은 사람들이 대치동 학원이나 이런 과외, 고급 비싼 과외 이런 걸 받는 반면 미국에서는 명문 사립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약간 비슷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명문 사립고의 교사로서 갔다면은 거기에 대한 철학에 동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개인의 어떤 가치관을, 상반되는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자율적으로만 독단적으로 행동을 했어야 했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학교와 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측면, 체계를 생각했을 때 좋은 교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찬성 측 변론, 제 질문하실 게 있나요? 제가 실수로 잘못 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네. 저희는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가르칠 권한이 선생에겐 존재한다라고 말을 생각을 했어요. 그 자율적으로 가르칠 권한이라는 게 어쨌든 교사가 학교의 틀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거지 않나요? 사립고등학교라는 그 학교에 종속이 되어 있을 때 과연 그 자율적이라는 게 어디까지 자율적이라는 건지 조금, 그 학교에 추구하는 가치와 같은 한에서 자율성은 인정이 되지만 완전 상반되는 가치의 자율성을 과연 이 학교에서 인정할 수 있을까도 고려해 봐야 하는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찬성 측 대답을 조금 들어볼까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키팅 선생님께서 그 학교를 직접 나오시고 그러한 그 학교 분위기를 알아서 그 학교에 간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 굉장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보고 지금까지 한 거를 바탕으로 최종 발언을 각각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반대측 먼저 최종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실 분 있나요? 그러면은 할까요? 네. 음,
키팅 선생님이 새로운 학교에 부임을 하고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함으로써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거는 맞아요. 그래서 많은 토드도 성격의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닐도 새로운 도전을 연극을 하는 그러한 시도하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아까 찬성 측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닐 선생님의 그런 교육 방식에 공감하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책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닐 선생님이 키팅 선생님이 그 교실을 떠날 때 아이들이 책상 위로 올라가서 키팅 선생님을 부르는 모습이 그러한 부분을 잘 녹여내서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들이 키팅 선생님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즐기고 공감을 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의 입장만을 볼 수는 없고 학교라는 학교라는 규범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정 또한 역시 배제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시피 키팅이 지금 웰튼 스쿨이라는 학교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결정이라면 그는 사립학교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할들과 규정들을 따를 필요가 있었고 그 속에서 적절하게 그 교장 선생님들과 주변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자신만의 적절한 교육 방식을 수립해 나가되 그 속에서 여러 가지의 조율들이 필요했지만 키팅 선생님이 그렇게 조율하고 학생들과 의사소통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과 학교 규범들과 규칙들 속에서 뭔가 상호 보완적으로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닐과 같이 상처받는 아이들이 생겨난 게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찬성 측에서 최종 발언해 주세요. 반대 측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사립 학교에 재학하는 이상 이제 어느 정도 학교의 가치나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교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점은 동의를 하고요. 또 이제 키팅 선생님이 이제 자신의 이상만 이제 너무 학생들에게 이제 몰아쳐서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처럼 몰아쳐서 학생들에게 혼란을 준 점도 네,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찬성 측에서 입론한 거라던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조금 통틀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네,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키팅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느냐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제 올바른 인성과 다양한 가치관을 정립시킨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키팅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꽤 많이 걸렸거든요. 제가 일단 토론 자체도 너무 처음 해보기도 하고 이거를 빨리빨리 끊어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 다음 거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음 주제는 고교 학점제를 해야 한다에 대해서 찬성 측이 숨이 지나가 있고요. 반대 측이 상현, 효진, 예라 이렇게 3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는 키팅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또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이제 또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입론 생각하시고 5분 정도는 좀 길다. 3분 정도 드릴게요. 3분 정도 입론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네, 이제 소리 잠깐, 주원 씨. 네, 우리 오늘 하는 것도 4페이지에서 5페이지 분량이죠? 맞아요.
이거 오늘 지금까지 한 대화 그 정도 안 나왔으려나? 저 지금 계속 적으면서 하고 있는데 한 두 네. 페이지 정도? 2페이지 정도? 그거 그냥 한글 워드로 하신 거죠? 아, 네. 이거 글씨 10포인트로 두 페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틀에 우리 맞추면은 나왔는데? 그러면 음, 지금 키팅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에 대해서 토론을 그만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 그거 뭐 네. 진아 씨 이야기하세요. 아니요. 우리 뭐지? 음. 토론 길어지면은 그 정리하는 것도 일이어가지고. 그럴 수 그 있겠네요. 저희 그거 토론일지 양식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한번 붙여넣기 이렇게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음. 진아가 저희가 한 말을 다 정리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다는 아니고 한 음. 3분의 2 정도 지금 보내드릴게요. 한번 대충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정리했는지 느낌 오거든요. 진짜 이- 꼼꼼하다. 이 점선 사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점선 위에 부분 음. 처음부터 그 맨 마지막 점선 위에까지 딱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꼼꼼하시다. 이게 다 마지막 정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큰 그림, 큰 그림. 근데 저도 정리를 하면서 듣긴 했거든요. 공유문서에 진짜요? 조금씩 우와. 적으면서 듣긴 했는데 다는 못 적었어요. 변론 대박. 부분이랑 최종 발언은 아직 정리를 안 하긴 했는데 저희 두 개 합치면 될 것 같은데? 키팅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가긴 했지만 적을 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 2페이지 정도, 2페이지에서 한 2.5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주제를 또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엄청 요약해서 정리를 했어요. 일단 애초에. 네. 일단 여기까지 셋 종 나오네요. 우리 독서 토론 틀에 맞춰면. 근데 이거 요약한 거라서 말 조금 붙이고 자연스럽게 하면은 제가 못 적은 부분도 조금 꽤 있긴 해요. 저희 거는 거의 적은 것 같은데 이쪽 거를 좀 잘 못 적었거든요. 반대측 거를. 네. 그래서 아마 분량은 더 나올 것 같아요. 혹시 근데 고교 학점제 해야 한다에 대해서도 다들 조사를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키팅은 좋은 선생님이다에 대해서도 일단 해보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더라도 한번 둘 다 들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오케이, 해봅시다. 좀 스피디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토론 시간 없이 스피드하게 가죠. 오케이. 한번 그래요. 가보죠. 각자 Let's go. 가진 시간 없이? 즉석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론 갑니다. 오케이. 여기 한글 파일에 적어놨거든요, 입론. 오, 빠르시군요. 일단 빠르게 해봅시다. 여러분, 대입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만 하고 대학교를 성적에 맞춰서 들어온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고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회의감, 전공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건들 대입병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합니다. 저희 한국 교육 방식이 굉장히 대입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모두가 같은 과목을 또 같은 내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자신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가 없고 또 미래에 대해서 꿈이 확실하다고 해도 교내 교육을 통해서는 원하는 진로에 관련된 교육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교 학점제를 도입해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하여서 들을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직접 원하는 진로를 찾아 나갈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반대 측에서 입론을 좀 해주세요. 혹시 정리되셨나요? 이거는 누가 할까요? 아, 여기에 대해서 음, 반대 측은 얘기가 안 됐나요, 혹시? 지금 질문 우리가 입론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네, 입론 먼저 하면 되는데, 근데 저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저는 고교 학점제를 조금 더 기자재라던가 선생님이라던가 조금 더 현실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고교 이거 좀 학점제를 떼주고 해주세요. 미안해. 어. 몇 개 고장이 났었거든. 근데 아직 아, 그게 안 됐네. 오케이. 네, 이렇게 하면 되게 잘 들려요. 오케이, 땡스. 뭐지? 조금 더 현실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진로를 찾을 수 있다 라는 말에는 저는 많이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요건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그 과목들이 학생들의 개인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10가지 과목이 될 거예요. 수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하지만 우리가 지금 6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사람 다 다른 제2외국어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고 사회문화, 과학 과목에 있어서 다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학교 측에서는 그러한 학생들의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제시한 방법은 학교끼리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을 20분을 주고 학생들이 A 학교에서 사회문화 수업을 듣고 B 학교에서 한국 지리 수업을 듣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학교 A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자마자 B까지 가는데도 이동하는 시간이 걸리고 이동하면서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시간이 또 필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학교 측에서 교사를 준비를 한다면 학교 A에서는 사회문화 교사들이 필요할 거고 또 B에서는 또 한국지리 또 교사들이 필요할 거고 또 다른 과학 과목이라든가 국어, 수학, 영어 또 다른 추가적인 과목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또 필요하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수요는 학생들의 선호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선생님들이 제공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교사들의 그 교육적인 환경이 아직 부족한 게 아닐까. 그리고 학교 측에서의 그 적절한 교실적인 수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과목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선호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교실 환경도 적절하게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한 강의실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조차 부족한 게 아닐까.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새로운 고교 학점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저의 입론입니다. 네.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먼저 반대 측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할까요? 수미 씨? 우선 현실적인 요건으로 많이 힘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실이나 선생님들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만약에 온라인 강의가 계속된다면은 이 고교 학점제는 굉장히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이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지금 미리 유예 기간을 두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 기간 동안 충분히 잘 대비를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상이에요. 네.
그에 따른 대답을 반대측에서 해주세요. 이번에는 예라가 혹시 말해줄 수 있을까요? 어,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막 농어촌 지역 이런 데에서는 교사 수도 적고 학생 수도 적고 기반 시설도 적어서 막 외부로 가서 수업을 듣거나 뭐 온라인으로 듣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들으면 수업 질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외부로 가서 들으면 약간 이동 시간도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그래서 약간 지역 간의 교육 불평등이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수미가 한번 여기 대해서 대답 좀 해줄래요? 저는 예라 언니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히 할 말이 네, 없습니다. 진아는 혹시 예라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학교가 아무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반대측 입론에 대한 이의 제기를 이제 해봤고요. 찬성 측의 경우에는 진아가 대입병이라는 말이 존재하는데 현실 저희가 지금 봤을 때 대학생들이 이제 와서 이제 자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입시 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하니까 고교 학점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측의 질문을 좀 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 네. 대입병 이야기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 할 얘기 없을 만큼 완전 공감이 됐었고요. 저도 대입병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던 사람으로서 하는데 만약에 고등학생부터 이걸 하게 되면은 고2병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중학생 때까지는 정말 그냥 하다가 중학생도 요즘 뭐 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될까? 그리고 흥미와 적성에 따라서 시간표를 짠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양심의 소문을 얹고 한번 흥미와 적성에 따라서 시간표를 짜시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좀 학점 잘 나오는 수업이나 아니면 친한 친구들에게 맞춰서 짜거나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그리고 진로와 전공에 대해 미리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말 자체가 학생들한테 큰 부담을 줄 것 같아요. 그냥 시행착오를 조금 겪을 수 있도록 차라리 하면 어떨까?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전공에 대한 고민을 짧게 짧게나마 해서 대학을 오잖아요. 대학에서도 배우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쌓여요. 이게 과연 내 길인가? 내가 여기에 뭐 그냥 성적 맞춰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거기에 원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와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라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될 거죠. 그리고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문제는 수능과 같은 대입제도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2024년에 나와서 2028년 수능부터 이제 대입제도부터 뭐
어쨌든 24년에 나온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제도가 바뀔까에 따라서 여기에 고교 학점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수능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고교 학점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수능에 대한 의존력이 조금 높아진다면 사교육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여쭈고 싶습니다. 네. 이제 찬성 측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줬는데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일단은 고등학생 때 그거 수강 신청을 직접 하면은 혼란이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등학생 때 수강 신청을 직접 해서 혼란이 오는 건 당연하다. 되게 고등학생 때 일찍 혼란이 오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저희처럼 지금 대학교 때 전공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그 혼란이 오면은 복수 전공, 편입, 자퇴, 전과 이런 극단적인 친구들만 남게 되는데 고등학생 때 혼란을 많이 겪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본인의 꿈을 찾아가 나가는 게 좋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입 관련 제도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네. 혹시 좀 더 추가적으로 반대측에서 질문할 사항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굉장히 빨리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 발언만 하시면 되세요. 각각 정리해가지고 최종 발언을 하실 건데 이거는 조금 잠깐 팀끼리 이번에는 조금 시간 가지고 최종 발언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끄시고 또 통화로 돌아가세요. 네. 언니 다 했어요? 짱 빠르죠? 엄청 빠르네요. 엄청 빠르겠어요. 저희 지금 두 번째 토론 굉장히 빨리 스피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봤다고.
처음 해봤던 한번 거니까 이렇게 기다릴게요. 페이스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는 좀 수월하게 할 것 같아요. 음. 이제 다 돌아왔나요? 수미는 다 돌아왔네요. 이제 최종 발언할 텐데 찬성 측 고교 학점제를 해야 한다에 대한 찬성 측 먼저 최종 발언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네, 물론 고교 학점제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강사, 교실 등이 부족할 수도 있고, 농어촌 지역의 실질적인 도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입 관련해서도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꿈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 찾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 학점제의 제일 큰 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반대 측 최종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지지성을 저희도 잘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진로 설정을 하고 그 수업을 수강하게 함으로써 대학교에서도 적절한 진로 방향을 잡고 그 더 나아가 취업까지 더 좋은 방향으로 고교 학점제가 학생들을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고교 학점제를 지켜두고도 하지만 아직 가장 큰 교육 정책인 수능이라는 제도가 아직 바뀌지 않았죠. 수능이라는 시제도 하에서 고교 학점제를 살펴본다면 그냥 말 그대로 저는 가장 이상주의적인 학교 교육 형태 중에 하나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수능 제도라던가 추가적인 교육 정책들, 교육 환경들, 교실, 선생님, 추가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재정비가 된 다음에 교육 학점제가 적절하게 시행이 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우리가 원하는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지금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적절하게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저희의 마지막 의견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할 말이 저번에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한 거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 또 올려드릴 건데 이거를 보고 말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좀 글자로 옮기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더 매끄럽게 문장을 좀 완성을 해주시고 또 누가 봐도 이걸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저번에 최우수상 받은 그걸 보니까 굉장히 말끔하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또 그쪽이 국어 쪽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심사위원분들이 보신다고 하니까 좀 말투에 있어서도 처음에 좀 맞추는 과정이 필요했고 또 이름을 적어주실 때 있잖아요. 키팅 선생님은 존 선생님인가에 대해서 할 때도 키팅 선생님이라고 적어주지 마시고 키팅, 토드, 닐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네. 또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어디를 가야 돼가지고 많이 손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개인적으로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